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주식시장은 매우 강해 보입니다. S&P 500이 곧 6천에 도달할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푸틴의 죽음의 상인이 무기사업에 복귀했습니다. 이번에는 후티족에게 판매합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주식시장이 매우 강세를 보이며 S&P 500 지수가 6천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예측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10월은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시기인데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S&P 500 지수는 0.4%, 나스닥은 0.7%, 다우존스는 0.5% 하락했습니다. 주식이 하락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중동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석유 가격 상승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시장이 여전히 경제에 대해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9월에 예상보다 많은 일자리가 추가되었고 이는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즉 연준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9월에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억제된 상황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이번에 항만 노동자들의 파업이 해결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주식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 엔비디아는 1.1% 상승했는데 CEO 젠슨 황이 인공지능 AI 칩의 생산이 지연 없이 진행된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털어줬습니다. S&P 500 지수는 현재 5,717로 거래되고 있으며 역대 최고치인 5,762에 근접해 있습니다. 올해 9월에 S&P 500은 2.1% 상승했는데요. 이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보통 9월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힘든 달로 알려져 있지만 올해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추가적인 상승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9월에 상승한 해에는 4분기에도 79%의 확률로 추가 상승이 이어졌으며 평균적으로 5.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만약 S&P 500이 이러한 추세를 따른다면 연말에는 6천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올해 주식시장의 모멘텀이 매우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매수자들이 달려들어 지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S&P 500 지수는 8% 하락했지만 이후 매수자들이 몰리면서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반등했습니다. 캡시서스 설립자인 프랭크 카펠러리는 다음 하락을 흡수하려는 트레이더들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는 더 많은 매수와 지속적인 이익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올해 말까지 시장에 머물러 잠재적인 상승세를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기업 수익 증가가 맞물리면서 S&P 500 지수는 연말에 6천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중요한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무기 밀수업자 빅토르 바우트가 다시 무기 사업에 복귀했다는 내용인데요. 2022년에 미국 농구 스타 브리트니 그라이너와의 죄수 교환으로 풀려난 후 그는 예멘의 이란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에게 무기를 판매하려고 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빅토르 바우트는 러시아의 악명 높은 무기 밀수업자로 죽음의 상인이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2022년에 브리트니 그라이너와의 죄수 교환을 통해 미국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과거에 했던 일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1980년대부터 아프리카, 남미, 중동에서 소련제 무기를 팔아왔으며 할리우드 영화 로드 오브 워의 실제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빅토르 바우트는 예멘의 후티 반군에게 소총과 같은 소형 무기를 판매하려고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예멘 내전을 벌이고 있는 세력으로 국제사회에서 테러 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거래는 모스크바에서 후티 대표단과 이루어졌으며 약 1,000만 달러 상당의 무기 구매를 협상했다고 합니다. 유럽 안보 관리들에 따르면 이 거래는 AK-74 돌격 소총을 포함한 소형 무기 판매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러시아에 대한 미사일이나 대공 미사일 같은 고급 무기 판매까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가 후티 반군에게 이러한 고급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빅토르 바우트가 후티 반군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티 반군은 국제해상 운송을 자주 공격해왔고 이는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바우트가 이러한 고급 무기 거래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2022년에 바우트를 석방할 당시 백악관은 그 결정을 두고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당시 바우트의 석방이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브리트니 그라이너를 구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러시아가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과의 안보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중동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후티 반군이 러시아산 무기를 받게 된다면 예멘 내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빅토르 바우트가 다시 무기 사업에 복귀했다는 소식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과의 무기 거래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중동 지역의 안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